반도체 매칭이 미스매칭에서 매칭으로 가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예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리 수합 이해하면 이 통화 수합, 외환 수합은 그냥 거저 먹는 거야. 기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 이거는 소프트웨어 OS 만드는 회사고 뭐 윈도우도 만들지만 또 뭐 오피스도 만들고 하여튼 소프트웨어 회사고 이게 반도체 회사고 얘네들이 이런 수합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만나서 금리 수합을 arrange, 금리 수합을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금융기관이 한다고,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시장이 또 있어. 수합 시장이 있어. 그래서 그 수합 시장에서 이런 애들도 참여를 해서 고정금리를 사고 팔고 이제 그러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미스매칭이 된 마이크로소프트를 접근해서 이런 제안을 하면은 얘네들 입장에서 좋고 얘네들은 중간에서 수수료 먹으니까 좋고 또 그 카운터 파트가 될 만한 회사를 여기는 인텔로 잡았지만 어떤 회사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반대 상황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 반대 카운터 파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얘네들도 좋을 것 같아. 그걸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예제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건 이제 화살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는 부채고 들어오는 거는 자산이다. 그래서 지금 자산 성격이 변동 자산에서 고정 자산으로 바뀌고 고정 자산에서 변동 자산으로 바뀌는 모양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고 금융기관이 이 사이에 낀다는 얘기를 지금 해준 거죠. 자, 이 금융기관이 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합 시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합 시장에는 이런 딜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수합 마켓 메이커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딜러예요.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를 사고 파는 딜러예요. 그래서 이 딜러는 자기네 입장에서, 딜러 입장에서 고정금리를 사는 비드 레이트를 공시를 하고, 고정금리를 파는 오퍼 레이트, 아스크 레이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금리, 딜러 입장에서 요거는 매도 금리가 되는 거죠. 보통 매수, 매도 금리 차이는 0.03에서 이런 경우를 보면 0.04. 단위는 퍼센트. 여러분 0.01%가 100분지 1%인데 요거를 1 basis point라고 그래요. 그리고 1 basis point 이런 식으로 씁니다. BSP인가? basis point. BPS로 쓴 것 같은데. 복수해서 S를 붙이는데 조금 헷갈리네요. 이거. 하여튼 단위 베이시스 포인트 이건 좀 헷갈리니까 쓰지 말자. 근데 수합 메이커, 수합 딜러들은 싸게 사서 고정금리를 비싸게 팔면서 보통 3에서 4 베이시스 포인트를 먹습니다. 베이시스 포인트의 복수인가 보다. 오케이? 그리고 사고 파는 금리 중간값이 스왑 레이트라고 하는 고정금리. 이거 고정금리입니다. 스왑 레이트라고 하는 고정금리.
요것의 중간, 이거 둘을 합쳐서 반으로 나누면 요것이죠. 이게 스왑 레이시오는 고정금리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을 안 배워서 그런데 채권이 단기 채권일 경우 이자 계산할 때 날짜 계산의 관행이 중장기 채권 이자 계산할 때 그 날짜 카운트 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 채권일 경우는 1년을 365일로 보는 게 아니라 360일로 봅니다. 관행이에요. 그래서 리보 금리가 이게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중장기는 또 달라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수합 계약이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이라는 뉴욕에 이런 그 단체가 있어요. ISDA라는 단체가 그 수합 계약이 당사자 둘만의 거래이긴 하지만 그래서 둘이 거래를 한다고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계약서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 ISDA에서 명시한 그 계약서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 계약서에 맞춰서 보통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수합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 이 청산소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죠.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냥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덜 강조가 됐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이 금리 수합을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제를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통상 금리 수합이나 나중에 우리가 통화 수합에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금리 수합 이해하면 통화 수합은 그냥 거저 먹는다고 그랬죠. 원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 원리는 비교 우위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왜 금리 수합을 하고 왜 통화 수합을 하느냐. 비교 우위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비교 우위는 comparative advantage를 비교 우위의 원리라고 그러고 이런 원리를 들어본 학생 있어요? comparative 어디서 들었어? 경제학에서 어디서? 무역에서 들었죠. 그래서 비교 우위 이 원리에 따르면 서로 무역을 하는 원리가 A는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이 있는데 뭐 미국이 모든 게 비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한국에 파는 게 유리하고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서로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에 미국은 비교 우위가 있고 한국은 배 만드는 거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무역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원리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이 수합 콘텍스트 데이터가 수합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 비교 우위 얘기는 이제 설명을 조금 이따 할 텐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지금 AAA라는 회사가 있다. 근데 AAA라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보니까 AAA 회사의 재무제표는 변동금리 부채 사용하기를 원한대. 가정이에요, 가정. 그 얘기는 AAA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자산이
변동금리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그 미스매칭이 되면 안 되니까 부채도 변동금리로 하고 싶어. 그래야지 매칭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뭐 때문에? 금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 반면에 BBB라는 회사가 있어요. BBB라는 회사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 가정을 한 거야. 고정금리 부채 사용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모르긴 몰라도 자산이 고정금리 형태의 자산이 많은 것 같아. 고정금리 형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부채도 그 매칭을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해야지만 매칭이 잘 돼. 그래야지만 금리 위험을 더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게 가정이야. 가정이 그런데 막상 AAA와 BBB가 시장에 가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보니까 비교 우위가 서로 다른데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게 이 표야.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표. 비교 우위 표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항상 그 금리 수합이나 통화 수합은 우리가 비교 우위 표를 만듭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AAA는 이 표에 따르면 고정금리 시장에 비교 우위가 있어. 왜? AAA가 고정금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면 4% 이자만 주고 자금 조달할 수 있어요.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야. BBB는 5.2% 이자를 줘야 돼. 반면에 플로팅이 되는 거는 플로팅 레이트 또는 플렉서블 레이트, 그 변동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계속 변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금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리보랑 연동해서 변동금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리보 플러스 얼마로 표현을 해요. 변동금리가 AAA는 리보에다가 0.1을 빼줘. 이거 왜 그럴 줄 알아요?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따 나와요. 이 예제랑은 관련이 없는데 원래 리보 금리라는 게 AAA가 아니고 AA 등급 사이에 돈 빌리고 빌려오는데 적용되는 금리야. 근데 AA 등급의 금융기관끼리 돈 빌리고 빌려주는 데 적용되는 금리.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AA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도 AA의 중간인가 밑인가 제일 밑인가. 그러니까 AAA면 그거보다 더 높은 등급이야. 그러니까 리보보다 더 싸게 빌린다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리보 금리가 AA로 돈 빌리는 금리라니까. AA끼리 돈 빌리는 금리가 리보 금리야. 근데 AAA가 돈 빌리면 그거보다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지. 신용 등급이 더 높으니까. 오케이? 근데 아무튼 BBB는 리보에다가 0.6을 얹어줘야 돼. 그럼 이 차이가 얼마예요? 0.7%. 이 차이는 1.2%. 자, 그러면 왜 AAA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비교 우위가 있느냐? 고정금리로 빌리면 0.7%만큼 싼데 고정금리로 빌리면 훨씬 더 싸게 빌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표에 의하면 AAA는 고정금리 시장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반면에 어디서 빌리든지 더 싸긴 싸요. AAA는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빌리든지 변동금리로 빌리든지 더 싸게 빌려. 그런데 왜 고정금리에 비교 우위가 있느냐? 변동금리는 0.7%밖에 안 싼데 고정금리는 1.2%나 더 많이 싸니까
AAA는 고정금리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BBB는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빌리든지 더 비싸게 빌려. 그죠? 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이자를 줘야 돼. 그런데 상대적인 비교 우위는 항상 이 비교 우위 표에서 보면 AAA가 고정금리의 비교 우위가 있으면 BBB는 그 대각선으로 이쪽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하자면 BBB는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어디서 빌리든지 비싸게 빌리지만 BBB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비싼 게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고정금리는 1.2%나 더 얹어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에 변동금리는 0.7%만 더 얹어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비싼 변동금리가 BBB는 비교 우위가 있다. 오케이? BBB는 변동금리가 비교 우위가 있고 AAA는 고정금리가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금리 위험을 보면 변동금리로 A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더 싸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 이론 때문에 AAA는 고정금리로 빌려요. 마찬가지로 BBB도 금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고정금리로 빌려야 되지만 비교 우위 때문에 BBB는 변동금리로 빌린다. 오케이? 그래서 AAA와 BBB는 각자가 비교 우위가 있는 시장 고정금리로 빌리면은 이 예제에서는 몇 프로로 빌린다고 그랬어요? 4%. 빌리는 거기 때문에 AA에서 4%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4% 고정으로 빌린다. 반면에 BBB는 비교 우위가 변동금리에 있기 때문에 리보 플러스 0.6%로 빌린다. 오케이? 이게 비교 우위표 보고선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싸서 AAA는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긴 했으나 여기 고정금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안 돼?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이 생겨. 똑같이 BBB는 상대적으로 덜 비싸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AAA와 BBB는 서로 어떤 마음이 생겨? 금리 수합에 참여해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매칭, 금리 위험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전제하에 금융기관이 이제 뛰어듭니다. 이런 상대방의 요새는 뭐든지 니드를 잘 파악을 해야죠. 이렇게 직접 만나서 거래하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금융기관이 끼어들어서 너 금리 위험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 변동금리 부채를 고정금리 부채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리보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4.37을 줘.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이 제안이 BBB는 자기한테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되겠지. 또 카운터파트가 되는 AAA한테 가서는 너도 마찬가지로 금리 위험에 지금 재무제표가 노출이 되어 있으니 이런 제안을 할게. 내가 고정금리 4.33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리보를 주고 이렇게 맞바꾸면 금리 위험 관리도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너한테도 보탬이 될 거야 라는 제안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금융기관은 리보 받아서 리보 주죠. 4.37 받아서 4.33만 주니까 이 금융기관은 이 밑에 리보 받아서 리보 주는 데서는 못 챙겨. 받아서 그냥 주니까. 그런데 4.37 받아서 4.33 주면 0.34, 그러니까 4 베이시스 포인트를 먹는 거지. 요게 이 금리 수합 딜을 어레인지하는 이 금융기관의 이익이야. 4 베이시스 포인트가 뭐 큰 돈이 될까 하는데 이게 원금 대비 4 베이시스 포인트고 원금이 100 밀리언 정도 되면 괜찮은 거지. 그지? 금융기관은 당연히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AAA는 이런 제안을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한번 따져보자고. 4%인데 4.33 받아서 4% 주면 AAA가 얼마를 챙겨 먹는 거예요, 중간에서? 자기가 더 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간에서 빼먹는 거지. AA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4.33을 받아.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는 4%만 나가. 그러면 AAA가 자기 in my pocket 한 게 0.33%야. 그지? 0.33%는 자기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리보를 이렇게 받아서 주고 AA가 리보를 주니까 AAA 입장에서는 네트로 나가는 게 리보야. 그리고 in my pocket 한 게 0.33이니까 네트로 리보 마이너스 0.33의 이자를 지급하는 격이에요. 0.33은 내가 챙겨 먹은 거니까 리보가 나가고 0.33은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네트로는 AAA 입장에서 리보 마이너스 0.33만큼의 이자를 주는 거라고. 자, 이거는 변동이자입니다. 일단 AAA는 원래는 고정이자였죠. 원래는 고정이자였는데 이게 미스매치가 되면서 이게 변동금리로 바뀌면 뭐가 좋아요? 금리 위험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좋고, 두 번째는 네트로 리보 플러스가 아니라 리보 마이너스 0.33이면 내가 그냥 AAA가 그냥 자기 스스로 변동금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때는 잘해봐야 리보 마이너스 0.1%로 자금 조달 이렇게밖에는 자금 조달이 안 됐어. 이것도 좋은 조건이긴 한데 금리 수합을 통해서 네트 효과를 봤더니 이거보다 더 싸게 자금 조달하는 격이야. 리보 마이너스 0.33. 그러면 AAA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금리 위험 관리 잘하니까 좋고 매칭 잘 돼서 좋고 내가 직접 변동금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 더 싸게 금리 수합을 통해서 더 싸게 내가 직접 조달하면 리보 마이너스 0.1이었는데 금리 수합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니까 리보 마이너스 0.1보다 더 싼 0.33만 주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익이지. 금리 수합에 참여하는 게. 그래서 AAA는 콜 그러는 거야. 금리 수합 하겠다. BPP는 오케이를 할까? BPP는 보세요. 리보 받아서 리보를 주는데 0.6을 얹어준 거죠. 그러니까 리보는 캔슬이 되지. 원금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근데 0.6%를 더 얹어준 거란 말이야. 얹어주는데 네트로는 BPP 입장에서 4.37이 나가는 건데 4.37 더하기 0.6이니까 4.97이 나가는데 고정금리로 나가는 거지. 고정금리로 나가면 이 변동금리가
일단은 고정금리로 나가서 뭐가 좋아요?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아까는 안 됐었는데 고정금리로 부채 성격이 바뀌면서 매칭이 잘 되니까 좋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4.97의 고정금리가 BBB가 직접 고정금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면 5.2%를 줘야 돼요. 그거보다 훨씬 싸지. 얼마나 더 싸요? 0.23%나 더 싸. 더 싸게 자금 조달하니까 BBB도 콜. 금리 수합에 참여하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은 이 딜 메이킹 하는데 성공을 할 개연성이 높아요. 왜? AAA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BBB의 욕구도 충족시켜주면서 AAA 금융기관은 봉사단체가 아니죠. 이 과정에서 나도 이익을 챙겨야 돼. AAA는 얼마만큼 이익을 챙긴다고요? 리버 받아서 리버 주니까 여기서 남겨먹는 게 없어. 그런데 4.37 받아서 4.33으로 주니까 여기서 0.04만큼 챙겨먹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일석삼조야. 그래서 딜이 성사가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AAA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이냐 봤을 때 0.23만큼 이익인 거 보이죠? 리버 마이너스 0.33은 리버 마이너스 0.1보다 0.23만큼 더 낮아. 그러니까 이익의 정도가 0.23이야. BBB도 4.97인데 5.23이랑 비교를 하니까 0.23만큼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금융기관이 껴서 생기는 이익의 총합이 0.23 AAA 게인, 0.23 BBB가 만드는 이익의 네트 이펙트랑 비교를 해봤더니 0.23만큼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이 챙기는 0.04를 합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0.23, 0.23이면 0.46 더하기 0.04는 0.5%가 나옵니다. 총이익이 0.5야. 그런데 이 총이익 0.5는 잘 보세요. 이 비교 우위 표 속에 숨어 있어요. 전체 이익 0.5%가 요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왑 어레인지 이런 금융기관 같은 스왑 어레인저가 되려면 요 차이를 보니까 1.2%죠. 요 차이를 보니까 0.7%지. 1.2%와 요 차이인 0.7%의 차이. 요 차이와 요 차이의 차이. 1.2% 빼기 0.7%인가? 0.7%는 이게 0.5%예요. 요것과 요것은 항상 같아야 돼요. 항상 같아야 돼요. 항상 같아요. 자, 그러면 스왑 어레인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표를 딱 보면, 그러니까 비교 우위표를 만들고 비교 우위표로부터 이게 1.2%다. 요거는 0.7%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 토탈 게인은 요 차이와 요 차이의 차이, 1.2%와 0.7%의 차이, 0.5%구나. 요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융기관은 이 토탈 게인인 0.5%를 어떻게 나눠주느냐의 문제야. 이 예제에서는 어떻게 나눠줬어요? 이 토탈 0.5%를 AAA한테는 0.23% 게인이 가게 만들었고 BBB에는
똑같이 0.23% 개인이 가게 만들었고 나는 그 과정에서 0.04%만 먹는다는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좀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압 딜러가 될 수 있다 없다? 수압 딜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다르게 디자인을 하면 돼. 일단 두 가지 다른 디자인을 한번 보여줄게. 내가 보니까 이 PPP가 나랑 내가 수압 메이커야. 지금 이 어레인저야. 금융기관이고 내가 과거에 열렬한 연애를 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사랑은 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은 못한 어떤 여자가 이 회사의 이 책임자로 있어. 좀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토탈 게인 몇 프로? 이 표를 보니까 토탈 게인은 0.5% 픽스가 돼 있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좀 이 사람한테 돌려주고 싶어. 그럼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얘가 지금 조금 내가 다르게 조정을 했어요. 4.35%. 그 다음에 리보 플러스 0.1% 주는 걸로 디자인을 했어. 반면에 여기다가는 4.15% 그리고 리보를 받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 과거 여자친구도 도와주면서 나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 AAA의 참여도 유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이 예제에서. 일단 PPP는 네트 이펙트를 한번 보자고. 네트 이펙트는 리보 플러스 0.1 받아서 리보 플러스 0.6을 주니까 PPP 입장에서는 리보는 지워지고 PPP 호주머니에서는 0.5%를 더 얹어주는 거지. 리보는 리보 받아서 리보 주는 거니까 0.1 받아서 0.6을 주면 0.5만큼 PPP는 얹어주는 거잖아. 그지? 0.5. 그리고 4.35가 나오니까 네트 이펙트는 4.35 고정에다가 0.5%를 얹어주는 거니까 4.85%가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원래 있던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로 바뀌니까 좋죠? 첫 번째. 두 번째는 PPP가 직접 고정금리 시장에 나가면은 5.2%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더 싼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야. 금리 수합으로. 오케이? 얼마나 더 싸요? 개인이 얼마야? 네트 개인이? 5.2% 빼기 4.85. 그러면 이게 0.35%. 아까보다 개인이 더 많아졌어. 훨씬 더 싸게 고정금리를 빌릴 수 있으니까 PPP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인 나도 리보 주면서 0.2를 더 얹어주니까 여기서는 내 돈이 금융기관이 0.1만큼 얹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많이 남기죠. 4.35 받아서 4.2로 주니까 0.2%만큼 남기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네트 이펙트가 4.35 빼기 4.15 빼기 0.1 그러니까 0.1%. 아까는 0.04였는데 이번에는 0.1%니까 더 많은 거야. 그죠?
나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기니까 좋아. 그러면 자, 이 네트 게인이 이쪽에 0.35로 확 몰려주고 0.1 합치면 이 사람의 네트 게인은 계산 하나마나 몇 프로일 것 같아요? 0.35 더하기 0.1 하면 0.45야. 전체 토탈 파이가 얼마라고? 0.5%.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는 게인은 0.05%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잠깐 계산하고 질문? 왜냐하면 이 금융기관이 리보 받아서 리보 플러스 0.1을 여기한테 줘야 되니까 더 얹어주는 거잖아. 금융기관이 0.2%를 얹어주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지.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in my pocket 하면 플러스고 빠져나가면 마이너스고. 오케이? 자, AAA 입장에서 네트 이펙트를 봅시다. 네트 이펙트는 AAA 입장에서는 4.15를 받고 4%를 주니까 in my pocket 하는 게 있죠. 얼마야? 4.15만큼 받아서 4%만 주면 0.15만큼 챙겨 먹는 거지. 그런데 리보가 나가지. 그러니까 네트로는 리보하고 0.15%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AAA 입장에서 금리 위험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좋고 넘버 원. 넘버 투, 리보 마이너스 0.15%는 AAA가 직접 변동금리 시장에 가면 리보 마이너스 0.1을 줘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싸잖아. 그러니까 AAA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금리 수합을 통해서 더 싸게 자금 조달을 하니까. 네트 게인은 하지만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트 게인은 0.1과 0.15의 차이니까 0.05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네트 게인을 다 합친 게 토탈 게인인데 토탈 게인은 0.05, 0.1, 0.35 해서 항상 0.5%일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한다고? 이 표를 봤더니 이 비교 우위 표 안에 다 숨어 있어. 토탈 게인은 1.2, 요 차이, 요 차이 0.7, 그 차이의 차이 1.2와 0.7의 차이 0.5를 결국 금리 수합, 나중에 배울 통화 수합이라는 것도 이거를 어떻게 나눠주느냐의 문제야. 이 어레인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건 내가 어저께 5분 만에 만든 시나리오야. 금융기관으로 내 사랑하는 전 애인이 내 조금 도와주고 싶으면 이쪽에 이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몰아줬지. 0.35. 이쪽은 대신 이익이 줄어들겠지. 내가 욕심이 많아서 0.1로도 내가 충족이 안 돼. 내 이익을 좀 더 챙기고 싶어. 그러면 또 조금 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금방 이거는 써놓고 빨리 얘기하고 지울게. 이거 지워도 돼요? 또 하나 버전 2로 만든 게 이거는 각각 건들 수가 없죠. 이거는 각각 돈을 비교 우위가 있는 곳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니까 이건 건들 수가 없고 이걸 건드려야 되는데 내가 금융기관으로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5.08 주고 그 대가로 리보 플러스 0.1 주고 그 다음에 4.85 주고 그 다음에
리보 플러스 0.6 주고. 또 하나의 어레인지먼트야. 그랬더니 BPP 입장에서 네트 이펙트가 다 뭐 자기가 원하는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바뀌면서 개인이 있는데 네트 이펙트가 리보 지워지고 0.5를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0.6이다. 0.6. 그러니까 리보 플러스 0.6 받아서 그냥 주는 거야. 받아서 주면 그걸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남는 게 없고 네트 이펙트가 5.08%인데 이 5.08은 BPP 입장에서 여전히 고정금리 시장에서 돈 빌리는 5.2%보다 낮단 말이야. 그래서 네트 개인이 비교해 보면 0.12%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거보다 0.12% 낮거든.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받아서 주는 거니까 여기서 남기는 게 없고 여기서 왕창 남겼죠. 여기서 내가 남기는 네트 게인이 5.08 받아가지고 나는 욕심이 많으니까 많을수록 좋지 뭐. 그래서 0.23%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이 얘네들 개인보다 훨씬 포션이 커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들의 합은 뭐가 돼야 돼? 합은 토탈 개인은 뭐가 돼야 돼? 0.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합하면 이 사람 넷 개인이 얼마가 나올지 나오죠? 감이 0.35니까 상대적으로 아까보다는 조금 많아지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4.85 받아서 4% 주니까 여기서 0.85를 in my pocket 하는데 리보에다가 0.6을 얹어줘야 되니까 네트 이펙트가 리보 마이너스 0.25%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직접 변동금리 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직접 변동금리 시장에 나가봐야 리보 마이너스 0.2란 말이야. 0.25로 받으니까 네트 게인이 0.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토탈 게인이 두 번째 버전에서도 토탈 게인은 0.15, 0.23, 0.12 해서 0.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교 우위 표를 보고 금방 계산할 수 있는 이 0.5%를 이 어레인저인 금융기관이 어떻게 나눠주느냐의 문제야. 다 참여하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이 수합 시장의 유일한 수합 어레인저라면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는 여전히 배가 고파 0.23%로 만족할 내가 아니야. 전체 파이가 0.5면 내 이익을 뭐 한 0.4%까지 늘리지 뭐. 그리고 나머지 A와 BPB를 나머지 0.1% 남은 거를 반씩 놀아줘도 참여하게 돼 있지. 왜냐면 금리 수합에 참여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유리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수합 시장의 유일한 어레인저 금융기관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런 딜을 하면 또 다른 은행들도 이런 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딜을 하는 금융기관끼리 경쟁을 또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포션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저렇게 무식하게 0.4% 이거 뭐 금방 경쟁자가 들어와서 나는 0.3%만 먹을 테니까 더 많이
AAA와 BBB한테 놀아줄게. 그럼 뺏긴단 말이에요, 딜을. 더 많은 또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이런 어레인지를 나는 조금만 먹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온 것처럼 나는 몇 프로만 먹고 4 베이시스 포인트만 먹고 0.04%만 먹고 양쪽에 있는 AAA와 BBB가 0.23씩 먹게 하면 그 정도에서는 금융기관들끼리 이제 경쟁하면서 오케이, 그 정도는 뭐 우리끼리 뭐 담합은 아니지만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그 정도는 서로 나도 이익을 내야 되니까 내 이익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잖아,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챙겨 먹고 또 뭐 내 전 애인이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왕창 주면 이 사람은 좋지만 이쪽이 상대적으로 즐거워지면은 이 사람은 여기 참여를 안 하고 상대적으로 자기 이익이 더 큰 그런 딜 제공을 하는 수압메이커한테 간단 말이지, 금융기관한테. 그러면서 결국은 수압시장이 이제 균형 상태로 가는 거예요. 경쟁과 균형. 오케이. 보통은 3, 4 베이시스 포인트. 그 일반적인 것 같아요. 수압 메이커들이 먹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크리티시즘이라기보다는 코멘트예요. 코멘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비교 우위표가 뭐였죠? 비교 우위표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거였지요. 이 표. 이쪽은 고정금리는 차이가 많이 나고 이쪽은 차이가 이건 1.2% 차이가 나고 이쪽은 차이가 0.7%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차이의 차이가 토털 게인이라고 그랬잖아. 차이의 차이가 나니까 수압 D를 어레인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누구는 이 토탈 이 폭이 더 크고 이 폭은 더 작다 보니까 차이의 차이인 0.5%가 생기고 이거를 이 예제에서는 AAA한테는 0.23% 주고 BBB한테는 0.23% 주고 나는 0.04%를 먹으면서 이게 수압 딜이 어레인지가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 좋고 이런 식의 어레인지가 가능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완전 경쟁이고 뭐 그러다 보면 이 차이가 결국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차이는 안 없어져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고정금리야, 고정금리. 이게 지금 몇 년짜리 딜이죠? 5년짜리야, 3년짜리야. 하여튼 일정 기간 동안 3년이건 5년 동안 한 번 고정금리를 정하면 못 바꾸는 금리야.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는 싸게 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신용등급이 높은 안 좋은 회사는 그만큼 부도 위험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상금리를 줄 수밖에 없어. 5년이라고 그래 보면 5년 동안 못 바꾸니까 한 번 주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변동금리야. 그러니까 6개월마다 변동금리로 어떻게 보면 롤오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마다 다시 확인할 여지가 있으면 설사 부도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상금리를 많이 안 얹어줘도 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것처럼 확 벌어지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뭐 여러분 책에 보면 사실 조금 더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코멘트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고정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뭐 5년이네. 5년 동안 한 번 픽스하면 못 바꾸니까. 그렇지만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말하자면 리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부도 위험이 높아도 6개월마다 다시 평가가 가능하다면 가상금리를 조금만 덜 줘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게 이제 채권 금리랑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채권 얘기를 안 해서 조금 나도 부담스럽긴 한데 여러분 수익률 곡선이 뭔지 알아요? 이제 채권 공부를 하면 여기 요 얘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도메스틱컬리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채를 가지고 국채를 가지고 이일드 커브를 만들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수익률 곡선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국채도 많은 경우 쿠폰을 지급을 한다고. 근데 쿠폰을 지급을 하면 이제 쿠폰 효과라는 게 생겨서 일드가 조금 복잡해져요. 될 수 있으면은 국채 지급하지 않는 그걸 제로 쿠폰 본드라고 그래. 쿠폰 지급하지 않는. 그래서 쿠폰 지급하지 않는 채권인데 국채의 일드, 제로 일드 커브를 만든다고.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이게 이제 만기까지 기간이고 이게 이제 제로 일드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하면은 미국 같으면 이게 30년까지 가요. 그래서 5년, 10년.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채권 가치 평가할 때 기본이 되는 인프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채권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큰 이유가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었어. 국채 시장 활성화를 시킨 게 최근 한 10년, 15년 요때 얘기야. 외환위기 지나서. 그러면서 국채 시장을 잘 만들어서 결국 우리나라도 국채로 일드 커브를 만들 수가 있게 됐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1년짜리 금리인 거야. 1년짜리 부도 위험이 국채는 없다고 보고 부도 위험이 없는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부도 위험이 당분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부도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도 위험이 있으면 여기다가 부도 위험만큼 더 얹어주면 돼. 부도 위험만큼 이렇게 얹어주면 돼. 이렇게 얹어주면 돼. 이게 가상금리야. 이 빨간 선의 폭이 가상금리야. 부도 위험을 반영한 가상금리. 그러면 부도 위험이 예를 들어서 A등급의 부도 위험이 있을 거 아니야? A등급 부도 위험을 감안한 일드 커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빨간 선으로. 그 다음에 BB등급의 부도 위험은 가상금리가 더 많겠지? 그러면 이런 점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드 커브가 있어야지만 모든 채권의 가치 평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A등급이라고 그랬어요? AA 등급이라고 그랬어. A등급이라고 그랬어? A등급 채권인데 이게 BB등급이라고 그래 보자. 이게 BB등급이야. 점선. 점선의 수익률이 이렇게 있어. BB등급의 채권인데 2년짜리 채권이고 BB등급이야. 2년짜리 채권이고 BB등급인데 쿠폰을 1년에 한 번씩 줘. 오케이? 그래서 1년, 2년, 원금은 1,000불인데 쿠폰이 10%다. 그러면 100이 되겠죠? 100불, 100불.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다 배웠잖아. 이 채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 하는 거야. 100 나누기 1 플러스, 자 보세요. 요 100불 이자는 1년이랑 관련된 이자지. 그러면 요때 사용할 금리는 1년짜리 금리라고. 1년짜리 금리면서 동시에 뭐야? BB 등급의 부도 위험을 반영한 금리야. 그 금리가 뭐야? 1년짜리 요거야,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뭐 7%라고 그래봐. 그러면 7%. 요걸 여기다가 7%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2년 후에 받는 캐시플로우잖아. 2년 후에. 그러면 요거는 100 더하기 1000. 그래서 이거는 2년이랑 관련된 금리니까 이건 요걸 써야 돼. 요거. 그리고 BB 등급이면 요거야, 요거. 요거는 예를 들어서 8%라고 그래봐. 그러면 1 플러스 요 8%를 써야 돼. 그래서 이 일드 커브를 알아야지만 모든 채권 가격의 프라이싱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일드 커브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국내 시장은 국채 가지고 일드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드 커브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국내 시장에 있는 다른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도 거기다 가상금리 얹어가지고 다 가치 평가가 가능한데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이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는 리보가 기준금리야. 근데 리보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거 조금 보완을 할 텐데, 첫째는 단기금리야. 리보금리는 단기금리야. 3개월, 6개월, 1년 미만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수익률 곡선에서 보면은 3개월, 6개월도 있어요. 그렇지만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 이렇게 중장기로 가는데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장기 금리는 무슨 금리를 쓰느냐? 결론은 리보랑 교환되는 금리 수합의 리보는 변동금리지. 리보는 변동금리인데 금리 플레인 바닐라 폼에서 리보랑 교환되는 고정금리, 그걸 수합금리라고 그래요. 리보랑 교환되는 고정금리가 2년짜리면 2년짜리 수합금리, 5년짜리면 5년짜리 수합금리를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에 뭘 만들어? 이 일드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일드 커브. 국채가 없으니까 국채를 대신해서 어려워요? 1년 미만은 리보 금리를 써. 근데 1년이 넘어가면 2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보가 변동금리잖아. 리보랑 교환이 되는 고정금리. 그게 뭐야? 수합금리.
2년짜리 리보랑 교환이 2년짜리 스왑이다. 근데 한쪽은 리보의 변동금리야. 다른 쪽은 그거랑 뭔가가 위험 정도가 비슷하니까 교환이 되겠지. 그 교환이 되는 고정금리를 2년짜리 스왑금리로 기준금리를 쓴단 말이야.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가 없잖아. 국제금융시장은. 왜 국제금융시장이야? 여러 나라가 관련이 돼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 이런 거를 기준금리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단기금리는 리보금리를 쓴다고. 근데 중장기금리는 금리 스왑을 통해서 리보랑 교환하는 스왑금리, 고정금리를 중장기금리의 기준금리로 쓴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럼 2년짜리 금리 스왑, 리보랑 교환이 되는 고정금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2년짜리 스왑금리로 이 기준금리의 2년짜리 금리가 되는 거야. 1년 이하는 리보금리를 쓰고 금리 스왑의 리보랑 교환되는 5년짜리 금리 스왑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리보랑 교환되는 5년짜리 고정금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5년짜리 기준금리가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5년짜리 기준금리는 5년짜리 아까 리보가 AA 등급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AA 등급의 회사가 5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할 때 적용되는 금리보다는 싸. 왜 그럴까? 5년 AA 등급의 회사가 5년 동안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있겠지. 그거보다는 이 리보 금리를 5년 동안 롤오버 시켜. 6개월마다 한 번씩. 그거랑 교환되는 5년짜리 스왑금리가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리보를 AA 등급을 6개월마다 재심사하면서 연장시켜 주는 거야. 5년 동안. 그거랑 교환되는 고정금리야. 그러니까 위험 정도가 서로 비슷하단 말이야. 뭐랑 비슷해? 6개월 리보 금리를 6개월마다 재심사하면서 연장을 5년 동안 해주는 거야. 그거랑 교환되는 5년짜리 스왑금리는 뭐랑 위험이 비슷한 거야? 리보 금리를 6개월마다 리보 금리를 5년 동안 연장해주는 그 위험과 비슷한 거야. 그게 이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좀 헷갈리니까. 조금 낮아. AA 등급의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 금리보다 이 6개월 리보 금리가 5년 동안 롤오버 시키면서 그거랑 교환되는 스왑금리, 고정금리는 그거보다 조금 낮아요. 왜? 기본적으로 위험 정도가 이게 비슷한 거야. 1년, 미안해. 1.5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어졌네. 5년. 한쪽은 변동금리를 계속 지급을 하고 리보 등급의 변동금리를 6개월마다 지급을 하고 한쪽은 5년 고정금리인데 요거랑 맞바꾸는 거란 말이야. 고정금리니까 크기가 다 똑같지. 그러면 이 위험 정도랑 리보로 6개월마다 5년 재연장하는 그 리보 금리의 위험 정도랑 5년 동안 한 번 픽스하면 안 바꾸는 이 고정금리랑 위험 정도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5년짜리 스왑금리인데 이 고정금리는 이 스왑금리는 리보 6개월 금리를 5년마다 6개월마다 재평가하면서 연장해 주는 거야. 그 위험이랑 똑같은 거야. 5년짜리 스왑금리가. 그걸 기준금리를 쓰는 거라고. 자, 요거 운환이가 좀 꺼줄